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교과서 14쪽과 15쪽, 수학익힘교과서 10쪽과 11쪽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0의 자리,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이해하고 계산해 보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이해하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친구들인지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기부상 열차 5량에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자기부상 열차 지혜 친구가 설명해 줬는데 기억나나요? 여기 지혜도 있네요. 네. 요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교통수단으로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지혜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부상 열차에 5량에 있는 좌석의 수를 모두 몇 개인지 알고 싶다고 하네요. 이 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차 그림 보면 요만큼이 한 량이 되겠죠. 이렇게 한 덩어리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 그림에 하나, 둘, 세 량, 네 량, 이렇게 5량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진 부분 전까지를 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기부상 열차 한 량에 요만큼에 몇 명의 사람이 탈 수 있나요? 좌석이 모두 몇 개인가요? 했더니 영무원 선생님께서 자기부상 열차 한 량에 좌석이 131개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연산을 하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곱셈 연산을 하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기부상 열차 한 량에는 좌석이 모두 몇 개 있었습니까? 그렇죠. 131개가 있었습니다. 5량에 있는 좌석이 모두 몇 개쯤인지 우리 어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어림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은 이 131개의 좌석을 한 100개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5량 해서 500쯤이라고 어림을 해볼래요. 아니면 131은 100보다 조금 더 크니까 500보다 조금 더 커진 한 550쯤이 아닐까? 또는 600개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어림을 해봐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림했나요? 선생님이 어림한 거는 이렇게 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00개라고 어림하여 5번 더하면 500개쯤입니다.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5량에 있는 좌석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수를 구하기 위한 곱셈식. 몇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131 곱하기 5를 하면 지금 지혜가 궁금해하고 있는 좌석 수 모두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세로식을 써보게 되면 이렇게 131 곱하기 5라고 써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 이거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이런 곱셈식이 나오면 각 자리의 수에 5배를 해줘라 라고 우린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순서대로 해볼까요? 먼저 1의 자리를 5배 하면 1 곱하기 5는 5라고 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10의 자리 3을 5배 한다는 것은 30 곱하기 5인데요. 30 곱하기 5 친구들 얼마인가요? 네, 150입니다. 150.
그래서 150이라고 적어주는데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분들 연산으로는 3, 5, 15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1의 모형이 15개, 1 모형이 10개 모이면 우리 이거 어떻게 바꿔줬죠? 100 모형 하나로 바꿔줍니다. 이것을 올림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릿수를 잘 주의해서 적어줘야 합니다. 자, 다음 100의 자리에 있는 1 곱하기 5 하는데 1, 5, 5이지만 실제 계산한 결과값은 500입니다. 그래서 이 세 수를 모두 더해줘서 131 곱하기 5, 655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 우리가 어림했던, 선생님이 어림했던 500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어림했던 550이나 600 조금 요거는 큰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청 1000, 만까지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림한 것과 내가 계산한 것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간에 여기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됐나요? 좋습니다. 이것 역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각 자리의 수에 5를 곱해줘야 합니다. 1, 5, 5. 3 곱하기 5는 10. 10의 자리, 10이 넘어가는 이 부분을 올림해 준 거죠. 100의 자리 1 곱하기 5는 1, 5, 5 더하기 1은 6 해서 655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정리한 부분 잘 이해가 되었나요? 아주 잘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조금 말로 정리해 볼게요. 131 곱하기 5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1 각 자리의 수에 5를 곱한 후 모두 더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는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배운 것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추가해 줘야 되죠. 10의 자리 30에 5를 곱하면 150이고 100을 어느 자리로? 100의 자리로 뭐 해줘야 되죠?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주 잘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지혜가 궁금해하는 기차의 좌석, 자기부상 열차의 좌석 655개구나. 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했는지 다음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921 곱하기 7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각 자리의 수에 7을 곱한 후 모두 더하여 구합니다. 자, 그럼 구해봅시다. 첫 번째 1의 자리 1 곱하기 7은 7. 다음 10의 자리 써줘야겠죠? 20 곱하기 7은 140입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되죠? 올림 해줘야 합니다. 다음 9 곱하기 7은 9, 7에 63. 선생님, 100의 모형도 10개가 넘었네요. 100 모형 10개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100 모형 10개가 있으면 그렇죠. 1000 모형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1000의 자리로 뭐 해줘야 되죠? 올림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9, 7에 63, 6300이 되는 이 과정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수를 모두 더해서 6447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올림을 잘 표현하면 되겠죠. 각 자리의 수에 7을 곱합니다. 1 곱하기 7은 7, 2 곱하기 7은 14, 9 곱하기 7은 63, 그리고 기억나는 1을 더해서 64가 됩니다. 그래서 6447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선생님이 글로 정리해 볼게요. 921 곱하기 7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921에 각 자리의 수에 7을 곱한 후 모두 더합니다.
10의 자리 20에 7을 곱하면 140이고 100을 100의 자리로 올림해 줘야 됩니다. 100의 자리 900에 7을 곱하면 6300이고 1000을 1000의 자리로 올림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곱셈,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아주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익혔는지 계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주사위 4번입니다. 요거는 순서대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써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해볼게요. 각 자리의 수에 2를 곱해서 모두 더합니다. 2 곱하기 2는 4, 9 곱하기 2는 180. 선생님 지금 100의 자리로 올림해줬죠? 3 곱하기 2는 300 곱하기 2니까 6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수를 모두 더해주면 784가 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한 줄로 풀어볼게요. 각 자리의 수에 3을 곱하여 모두 더합니다. 2 곱하기 3은 6, 5 곱하기 3은 15, 8 곱하기 3은 24, 더하기 1, 25 해서 2556입니다. 다음 가로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는 세로식으로 바꿔도 되고 선생님처럼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각 자리의 수에 2를 곱합니다. 1 곱하기 2는 2, 80 곱하기 2는 160, 400 곱하기 2는 800, 세 수를 모두 더해서 962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는 962입니다. 각 자리의 수에 4를 곱하여 모두 더합니다. 2 곱하기 4는 8, 30 곱하기 4는 120, 6 곱하기 4는 64, 24, 2400이 됩니다. 이 세 수를 다 어떻게 해줘야 되죠? 더해줘야 됩니다. 8, 2, 5, 2. 그래서 2528이 됩니다. 어때요? 10의 자리에서 올림, 10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곱셈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식이 있네요. 그리고 알맞은 문제를 만들래요. 그리고 그 답을 구해보라고 하네요. 문제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우리 그 전에 수일이가 도서 바자회, 도서 장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몇 명이 한 사람당 몇 권씩 가져오면 총 몇 권일까? 책 이야기 했었고요. 방금 지혜는 자기부상 열차 한 량에 몇 명이 탈 수 있는데 5량은 어떻게 총 몇 명이 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만들 때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활용하면 좋아요. 선생님은 최근에 아이스크림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스크림으로 문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는다면 연필도 좋고요. 뭐 지우개도 좋고요. 과자도 좋고요. 아니면 버스비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용돈도 좋고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았을 때 그 아낄 수 있는 돈 등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아니면 시간도 좋습니다. 이것이 450분일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아이스크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크림 한 개가 450원입니다. 선생님 어떤 문제 만들지 저 감이 와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몇 개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몇 개의 가격?
6개의 가격은 모두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450 곱하기 6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쓸 때 선생님이 원이라고 말했으니까 가격을 물어보는 거니까 원 이렇게 해야겠네요. 자, 그럼 계산 같이 해볼까요? 450 곱하기 6 0 곱하기 6은 0 5 곱하기 6은 30 4 곱하기 6은 24 더하기 3 하여 27 해서 2,700원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아까 시간을 얘기해 봤었죠?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450분입니다. 6일 공부를 했으면 총 공부한 시간은 모두 몇 분일까요? 이런 문제를 내봐도 괜찮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잘하였습니다. 잘 이해된 친구는 이제 수학 익힘 10쪽, 11쪽을 풀고 다시 재생을 해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고요. 아직 이해가 어렵다 하는 친구는 다시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학 익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먼저 풀어보고 채점하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수 모형을 보고 곱셈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제 수 모형 보는지 잘 알 수 있죠? 이만큼이 하나의 묶음이라는 거죠. 이게 몇 묶음이 있어요? 3묶음이 있네요. 하나의 묶음이 3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수 모형이 몇 개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모형이 2개 있으니까 200, 신 모형이 5개 있으니까 50, 1모형이 3개가 있으니까 3 해서 얼마죠? 네, 253입니다. 그래서 253 곱하기 3은 얼마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모형을 세보려고 해요. 같이 세볼까요? 백모형이 몇 개죠? 6개고요. 신모형이 몇 개죠? 15개네요. 그리고 1모형이 몇 개죠? 총 9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상한 게 보여요. 이거 올림해 줘야겠죠. 신모형 10개 어떻게 해줘야 되죠? 백모형 1개로 올림해 줍니다. 자, 그럼 얘 바꿔볼까요? 백모형 7개가 되고요. 신모형 5개가 남았고요. 1모형 9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253 곱하기 3은 759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서 522 곱하기 4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522 하나, 둘, 셋 각 자리의 수를 4를 곱하면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더하면 되네요. 자, 해봅시다. 1의 자리 2 곱하기 4, 10의 자리 20 곱하기 4는 그렇죠, 80입니다. 100의 자리 500 곱하기 4는 2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 수를 모두 더하면 2088이 나옴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대로 쓰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3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덧셈식이 나왔네요. 어렵지 않아요? 덧셈식의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곱셈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하네요. 871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군요. 아하,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871, 2, 3, 4, 5, 6, 7, 8. 똑같은 871을 8번 더하고 있네요. 이거 그러면 우리 곱셈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쵸? 이것은 800
871 곱하기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8이라고 우리 이렇게 간편하게 표시하는 게 곱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871 곱하기 8이네요. 이거 그럼 어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은 871이 900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서 900 곱하기 8로 어림해 볼래요. 98에 72에 선생님은 약 7200쯤으로 어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해보고 선생님이 어림한 값과 조금 비슷한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 어림한 값은 선생님과 여러분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으나 너무 터무니없게만 어림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해보도록 할게요. 871 곱하기 8은 간단하게 써봐도 될까요? 각 자리의 수에 8을 곱하고 모두 더한다. 1 곱하기 8은 8, 7, 8에 56, 8, 8에 64 더하기 5는 9. 그래서 6968을 구했습니다. 쌤 어때요? 어림한 값이랑 너무 차이가 나나요? 아니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잘 기억하면 좋은 점 바로 이 점입니다. 이렇게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것을 우리는 간략하게 곱셈으로 표현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곱셈을 한다.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까 풀 때처럼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라고 하네요. 올림을 꼭 표시해 보겠습니다. 각 자리의 수에 6을 곱해서 모두 더한다. 1 곱하기 6은 6, 4 곱하기 6은 24, 올림 표시해 주고요. 7 곱하기 6은 42, 44 해서 4446이 나옵니다. 각 자리의 수에 8을 곱합니다. 1의 자리 0 곱하기 8은 0, 10의 자리 7 곱하기 8은 56, 100의 자리로 올림해 주고요. 100의 자리 5 곱하기 8은 40, 더하기 5는 45가 됩니다. 4560이 됩니다. 5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이 한 번에 341명씩 탈 수 있는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에 7번 운행됩니다. 매일 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승객은 모두 몇 명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이런 문장으로 된 문제를 읽을 때는 선생님처럼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면서 문제를 푼다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식 한번 세워볼까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341 곱하기 7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세로 형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각 자리의 수에 7을 곱하여 모두 더한다. 올림이 있을 때는 올림을 표시한다. 1의 자리 1 곱하기 7은 7, 10의 자리 4 곱하기 7은 28, 100의 자리 3 곱하기 7은 21 더하기 2는 3 해서 2387이라고 답을 구할 수 있고요. 실제로 답을 말할 때는 몇 명인지 물어봤으니까 우리 명 붙여야겠죠? 그래서 2387명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었나요? 좋습니다. 다음 6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맞은 곱셈식을 써넣어 슬기가 모은 돈은 모두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지금 슬기가 열심히 돈을 모았나 봐요. 슬기가 하는 말 들어볼게요. 책을 사려고 하루에 550원씩 6일 동안 모았어. 모두 얼마를 모은 거야? 자, 그럼 식과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식 어떻게 쓰면 될까요? 550 곱하기 6 하고 슬기가 모은 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550 곱하기 6은 각 자리 수에 6을 곱하고 모두 더해줘야 합니다.
1의 자리 0 곱하기 6은 0. 10의 자리 5 곱하기 6은 30. 100의 자리 5 곱하기 6은 30인데 위에 3이 있으니까 이렇게 33이 됩니다. 그래서 총 답은 얼마죠? 3,300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원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돈이니까요. 그래서 슬기가 모은 돈은 모두 3,300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올림이 있는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웠습니다. 어때요? 잘 이해되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몇십 곱하기 몇십 그리고 몇십 몇 곱하기 몇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꼭 복습하고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